충격입니다. IBK의 7연패, 그리고 초유의 감독 사퇴. 2025년 11월 22일 화성종합실내체육관. IBK의 7연패, 그리고 이날 경기를 끝으로 IBK기업은행의 김호철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았습니다. 경기 결과보다 이 사실이 던진 충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IBK는 단순히 패배한 팀이 아니라 무언가의 끝에 도달한 팀처럼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코어는 25대 22, 25대 21, 26대 24. 기록상 3대 0이지만 그 안에는 두 팀의 현재 전력과 분위기, 그리고 팀의 기세가 모두 응축돼 있었습니다. 경기의 시작은 오히려 IBK가 좋았습니다. 1세트 초반 6대 0 리드를 잡았고 그 순간만큼은 IBK 특유의 파이팅과 템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구는 점수보다 흐름의 스포츠. 17대 12 리드 상황에서도 IBK는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트 중반 전환 구간에서 토스와 리시브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현대건설은 정지윤의 깔끔한 득점, 자스티스의 퀵 오픈, 그리고 이예림의 서브 에이스를 통해 완전히 흐름을 빼앗아갔습니다. IBK에게 치명적이었던 건 한 번 꺾인 기세가 다시 올라오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득점을 해도 표정이 밝지 않았고 실점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렇게 또 무너지는 건가? 그 표정이 이날 IBK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운마저 따라주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네트에 걸릴 듯한 공은 IBK 코트에 떨어지고 아웃이라 생각했던 공은 라인 바로 안쪽을 찍고 막혀야 할 공이 손가락 끝을 스쳐 올라가 득점이 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3세트에서는 디그로 살려낸 공이 최정민과 황민경이 충돌하며 오히려 범실이 되기도 했고 세트 포인트라고 생각한 순간은 비디오 판독 후 오히려 상대의 세트 포인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연속된 악재들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현재 IBK의 멘탈 상태가 얼마나 흔들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경기력이 흔들리는 팀은 결국 운마저 잡지 못합니다. 준비된 팀이 행운도 가져가는 법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격 체계 전체가 무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은서 세터의 토스는 경기 내내 흔들렸습니다. 높이도 불안정했고 궤적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육서영은 불리한 상황에서 억지 스윙을 해야 했고 킨켈라는 타점이 매번 밀리면서 속수무책으로 막히기 일쑤였습니다. 공격수는 결국 세터가 주는 공을 받아서 플레이해야 하는데 기본 구조가 흔들리면 공격수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날 킨켈라의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2번의 공격에서 성공은 단 3차례. 블로킹까지 포함해도 총 4득점. 박은서 세터가 공격으로 기록한 3득점과 블로킹 1득점으로 세터와 같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건 개인 부진을 넘어 팀 시스템 활력을 주어야 할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모든 연결이 매끄러웠습니다. 카리가 26점을 폭발시키며 공격을 책임졌고 자스티스, 정지윤, 양효진까지 고르게 득점했습니다. 세터 김다희는 각 선수의 강점을 살리는 배분을 안정적으로 펼쳤고 리베로 김연경은 후위 안정감을 완벽하게 지켜주었습니다. IBK의 불안정한 리시브와 비교하면 현대건설의 리듬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3세트는 IBK가 가장 잘했던 세트였습니다. 3대 8에서 13대 12로 뒤집어냈고 21대 21까지 팽팽하게 맞서며 팬들의 시선을 다시 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승부를 가른 건 공격의 질 결정력 그리고 팀의 안정감이었습니다. 장기 랠리 끝에 카리가 넣은 오픈 공격은 이날 경기에서 무엇이 승부처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타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직후 김호철 감독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난 오늘까지다. 여기서 내려놓겠다. 이 말에는 단순한 사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은 2021-22 시즌 IBK의 혼란기를 정리하며
팀을 다시 세웠던 감독이었습니다. 이후 완벽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는 늘 최전선에 서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 시즌 IBK는 컵대회 우승으로 최고 기대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주전 멤버들의 성장과 이소영의 복귀, 최리 임명옥과 높은 신장의 아시아 쿼터 영입 등으로 IBK는 챔피언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지금의 추락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소영의 시즌 아웃, 김하경의 부상, 킨켈라의 아쉬운 퍼포먼스까지 3연타로 팀 중심축이 모두 흔들렸습니다. 감독으로서는 버틸 수 없는 악조건이었습니다. 김호철 감독의 사퇴는 IBK의 현재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팀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IBK는 단순히 7연패를 당한 것이 아니라 팀의 정체성, 전술, 구성, 리더십이 모두 재편돼야 하는 근본적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팀은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팀의 분위기, 운영 철학, 외국인 구성, 세터라인, 공격 구조, 모든 부분에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IBK가 겪는 또 한 번의 경랑의 시대이자 새로운 시대에 시작되는 분기점이었습니다. IBK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아픔과 시련을 직시해야 합니다. 김호철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책임을 선수단이 아닌 본인이 모두 짊어지고 내려가는 감독의 마음이었습니다. 시즌 초 컵대회 우승으로 기대를 키웠기에 김 감독은 그 기대치를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탓했습니다. 연패가 길어지면서 팀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해왔고 결국 그 선택을 자신이 직접 책임지고 내려놓는 것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그는 IBK를 맡았을 때 이 팀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팬들에게 약속했지만 지금의 결과를 마주하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무척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의 표정에는 패배의 아쉬움보다 팬들에게 대한 미안함이 더 크게 묻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을 남겼습니다. 힘든 감독 만나 고생 많았다는 말에는 선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떠나고 싶은 감독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날 경기를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랭픽스와 함께 해주세요.